사실은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뭐 현장에 가봐라, 신문을 봐라, 비상의료체제 문제가 없다, 이렇게 뭐 잘 안 될 거다라고 위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. 마치 대통령이 뭐 반국가 세력 강조하듯이 이제 그런 뉘앙스였다가 어찌됐든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그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받아들이면서 좀 뭔가 새로운 전환이 마련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어제 또 만찬에 한동훈 대표를 빼버리는 바람에 이게 윤한 갈등 6차 라운드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기자들은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.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 마음에 들어서 네. 뭐 어느 정도 타협하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개인적인 뭔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위기의식 때문에 결국은 그 협상에 나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존중을 하고 그 말이 옳기 때문에 그 수긍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었으면 고마워서라도 오히려 먼저 보자고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? 그러네요. 예. 근데도 저러는 것은 결국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거라는 의심을 더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에 이상한 인물들이 협상에 나서도록 그렇게 뭐 의견을 제시해서 따르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제 뭐 제기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아마도 그것은 뭐 이 정부가 그런 수준이기를 바라면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가을에 의료 대란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본인도 수없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정말 정권의 명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런 위기의식 이것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일 뿐 참으로 뭐 여당의 대표를 존중해서 그러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개인적 사정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? 지금 말씀 주신 이런 걸까요? 아니면 주변에 좀 네. 뭐 사적으로 뭔가 조언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직접 안 본 것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의심들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누가 뭐 한 두 분 중에 한 분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은 뭐 아니기를 바라야죠.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요. 갑자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누군지 너무 궁금합니다. 네, 하여간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심각하다 싶은데요. 사실 국민들을 가장 허탈하게 한 사건이 또 하나 있으니 그건 바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입니다. 수사심의위원회마저도 결국은 뭐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이대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냐. 물론 이제 오늘 그 최재형 목사가 제기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또 하는 게 부의심의위라는 게 있다면서요. 그래서 부의심의위 이게 부의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전 단계인 모양이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대검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직접 소집을 하거나 아니면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남발될 수 있다 보니까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청의 시민위원회에서 부의합시다 맙시다라고 결정을 하는 1차적 단계가 있는데 그 벽을 뛰어넘어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아마 중앙지검 그 수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아마 기각이 될 것 같습니다. 최재형 목사의 주장은요? 왜 그러냐면은 시민위원회가 검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고 또 최재형 목사의 주장도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 때 그 의견까지 뭐 반영을 해서 이걸 결정을 했다라고 대검 수심위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반영된 의견 또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고 기각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야, 그러면은 이 사건이 그 최재형 목사가 주장하는 그 수심위는 열지도 못한 채 이제 문 밖으로 그냥 떠밀려 나게 되는 것이고, 근데 전 국민들이 봤습니다. 김건희 여사가 아유 목사님 뭘 이런 걸 가져오세요라고 하고 명품백만 받은 게 아니라 고급 양주도 받았고 샤넬 화장품도 받았고 뭐 고급 스탠드도 받았다는 거고. 근데 이걸 그냥 없던 일로 되면 결국 대통령 부인은 명품을 받아도 문제 없다. 단 그 밖에 다른 시민들은 받으면 큰일 난다. 이런 교훈을 남긴 사건이 되는 겁니까? 그렇게 말입니다. 우리 국민들 이걸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? 국민들이 수긍할 수가 없겠죠.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실 텐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검찰이 그동안에 죄가 안 되는 방향으로
죄가 안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수사를 해왔고 그 자료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편향된 자료 여기에 오염을 받다 보면 그런 결정이 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방적으로 수사심의위원들만을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검찰의 수사 방향이 잘못 맞춰진 것, 의지가 없었던 것 여기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그러면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것이냐? 네. 이제 한번 기회가 더 있죠. 특검법. 네, 특검법. 예, 오늘 법사위 일소위에서 네. 좀 이따 이제 10시부터 예.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인데 이 예. 방송 마치는 대로 바로. 그 회의에 참여해서 예. 그 특검법 예. 꼭 통과되도록 예. 열심히 주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예.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의 분노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박균택 의원님을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. 지금 저희 방송 끝나고 9시 30분에 끝나거든요. 그럼 바로 국회 그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국회입니다. 예. 바로 가셔서 그 국회 법사위 일소위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을 바로 논의에 착수하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. 그나저나 이원석 총장 다음 주에 이제 임기가 종료됩니다. 뭐 수심위까지 열긴 했습니다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손 들어주고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 거 아닙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2년간 결국은 한 일이 중앙지검에서 그냥 무혐의 하려는 것, 수심위를 열어서 무혐의하게 절차 한번 밟은 것 외에는 특별히 본인의 인생사에 기억에 남는 일이 없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될 것 같은데 검찰사를 생각하든 또 그 이원석 총장 개인의 인생을 생각하든 조금 동정심이 많이 뭐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제 마지막 지지 세력은 현 정권밖에는 없게 생겼으니까 현 정권에라도 같은 편이 되려면은 이 사건 무혐의 처리하는 것 마무리 짓고 검찰총장을 떠나는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일 것 같습니다. 이원석 총장 아직 젊은 나이인데요. 뭘 하실 수 있을까요? 정치하실까요?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?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도 평안하고 예.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면 예. 그 이익을 같이 누릴 것이고 예. 이제 그 정부가 뭐 언젠가 문을 닫게 되는 그 상황에서는 뭐 같이 뭐 같은 부리로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. 네. 예, 안타깝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뭐 평소에 많이 아끼셨던 후배였던 것 같은데 수사도 잘하고 똘똘한 후배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인데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. 결국은 어느 공직자라도 아까 최성목 장관 예. 그 참 이미지 보면은 그렇습니다. 좋은 분 아닙니까? 예. 굉장히 똑똑하신 분 같고 예. 이미지도 좋은데 그걸 봐도 그렇고 결국은 어느 정권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운명이 좌우되는 뭐 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현 정부 하에서는 어느 누가 와도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 참 너무 좀 고통스럽죠. 그러니까요. 오죽해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예. 권익위원회 그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국장 사건이 있겠습니까? 예.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2심 선고가 12일 예.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거다. 이 사건마저도 불기소한다면 어떻게 제가 보기엔 국민들 특히 이 개미 투자자들이 이 주가 조작 사건은 사실은 그 주주 자본주의로 완전히 그 허물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납득할 수 있을까요? 어렵겠죠. 지금 1심에서 유죄 받은 사람들이 뭐 2심에도 당연히 유죄가 날 것 같은데 네. 그 주가 조작을 위한 거래를 했다고 하나하나 판결에 그 명시된 범죄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네. 그 공범들의 행위 여기에 대해서 각 거래마다 김건희 여사가 한 건 한 건 다 승인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. 그냥 돈만 맡겨두고 너희들이 알아서 거래를 해서 돈 벌어다 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그걸 성사를 그렇죠. 시키고 관여를 네. 했던 기록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국민 상식의 증거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전주가 아니고 공범이다. 최소한 방조범이다.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사건마저도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마 그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검찰의 답은 또 역시 이것도 정해졌을 겁니다.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네. 그 특검법
이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든 그 지금 길목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들이 차고 넘친다. 양평도로,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, 명품백, 그리고 그 밖에 또 최근엔 공천 개입 의혹까지 예.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있어서 이 문제가 결국은 이 정부의 뇌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방금 전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.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기대가 못 미쳤다면 그것은 제 탓이다. 외부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.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뭐 결론은 예상했던 것이고 표현으로서는 저처럼 아름다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저보다 더 멋있는 표현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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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답게 예. 그러나 되는 일은 없는 예. 예, 이런 상황이다. 안타깝다 말씀 좀 주셨습니다. 그 결국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이것도 불기소로 결론이 나을 거다. 두 예. 가지 다 불기소. 제가 보기에는 기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네. 검찰은 뭐 당연히 불기소. 무혐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. 소환 조사도 못 하는데 어떻게 주가 조작 공범이라고 감히 기소를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. 결국은 특검이 나서서 예.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오늘 그건 역시도 네. 일소위에서 이제 법안이 심사가 될 텐데 예. 그 부분 역시도 뭐 꼭 입법이 성사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